예, 앞 세션이 끝나고 지금 정리 중이라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자, 우리 소통학회에서 이번에 새로 연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와 소통 연구회가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 학회를 통해서 이 메타버스에 대한 이 연구회 회원 및 학회원들의 오리엔테이션 측면에서 배성훈 박사님을 모시고 메타버스와 소통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회의 회원님들의 연구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시고요. 그래서 각자의 연구 분야에서 이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소통의 환경을 또 어떻게 적용을 하고 또 연구 주제를 찾아갈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오늘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우 바쁘신 중에 우리 배성훈 박사님 모시고 강의를 듣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자, 그럼 배성훈 박사님께 제가 넘기고요.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해주시면서 이 메타버스 주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시면서 자연스럽게 강의로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배성훈입니다. 현재 건국대학교 기술경영학과에서 정규교수를 하고 있고요. 본 직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업무는 기술사업화와 지금 보면 이제 정밀농업 파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정밀농업이 저희가 제 메인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하다 보니까 AI와 통신에 대한 기본적인 바탕을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현재 신산업으로 지금 LF 공사에서도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저희가 진행되는 내용들도 있겠지만 현재 지금 밖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 이제 다시 잘 들리십니까? 오디오 다 들리시나요? 예. 네, 잘 들리십니까? 예.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바뀌었다는 거고요. 지금 들리시는 분 계신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순간에는 어쨌든 일방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일방적으로 의견을 받기 때문에 한 방향에 밖에 소통이라기보다는 한 방향으로 보내주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현재 이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했을 때 세션 중간마다 네트워킹이 일어나는데 여기는 네트워킹이 일어날 수 없다는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 장표는 이런 현실이 메타버스로 바뀌면서 사이버 디지털 환경에서 오프라인 행사처럼 청중들이 모여 커뮤니케이션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로 이런 이벤트 행사 구조는 현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직 낯선 행사 방법이긴 하지만 해외에서 이와 관련한 회사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지금 호핑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한 1.2조 정도의 회사 가치를 평가되었다가 올 초에는 7조 원 정도의 회사 가치로 엄청나게 뛰어올랐었고요.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이 회사에서 처리한 글로벌 이벤트가 350만 건 정도 지금 이제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메타버스의 그 일반 그 기반의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메타버스입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30년 전에 닐 스티븐슨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서 유래한 개념이고요. 그래서 가상 초월 메타와 세계 우주 유니버스라는 합성으로 3차원 가상 세계를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미 메타버스라는 여기는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거고요. 즉 여기서 이제 그 말씀하는 게 뭐 세상을 초월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원래 세상은 우리가 사는 물리적인 공간 지구고요. 물리적인 공간을 초월해서 디지털 공간에 뭔가 좀 더 편하고 새롭게 살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만들려면 이것들을 묶어 개념적인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갑자기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 메타버스였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바타로 살아가는 디지털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여기 소통학회에 오다 보니까 소통이라는 거와 이 메타버스가 무슨 관계인지 그걸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좀 아주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바타라는 그 용어를 찾아보니까 아바타는 원래 신두교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하강이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산 크리스토어고요. 신두교에서 아바타란 지상으로 하강한 신의 모습이라는 뜻이고요. 원래 인간과 소통하기 어려운 신이지만 아바타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의 벽을 허문다는 겁니다. 그 어원부터 소통을 담고 있다는 얘기죠. 현실에서도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인종, 외모, 자존감 등에 인해 소통이 쉽지 않지만 아바타를 사용하면 좀 더 쉽게 사람들과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미국의 가속화 재단이라고 해서 ASF, 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에서 메타버스 로드맵에 대해서 이 대안적인 개념을 이제 제시를 했었거든요. 여기서 메타버스는 현실에 대한 대안 또는 반대로 보이는 이분적인 접근에서 벗어나고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교차점과 결합, 수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걸 제안했었고요. 이 개념으로 발전은 가상 환경의 구현과 이용에 있어서 사물기기, 행위자 인터페이스, 네트워크 등 현실 세계의 모든 요소들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데 따르면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의 정의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메타버스 세대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과의 무슨 관계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그냥 이 사람들은 메타버스가 그냥 메타버스예요. 저기 뭐 장금이에서 왜 이게 간맛이냐 그러면 간맛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장금이가요. 간맛을 간맛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걸 가지고 꼭 정의를 하려고 하고 이런 걸 왜 기존 세대들이 이런 걸 모르거든요. 모르다 보니까 알고 싶으니까 뭔가 정의를 하려고 하시는데 저는 이 정의를 하는 거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냥 메타버스는 메타버스다라는 식으로 이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 세대가 이해가 안 가다 보니 그 저희 이후 세대에 의해서 용어 자체가 굳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의를 한다는 거는 조금 이게 이제 저희하고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래서 조금 이제 열린 마음으로 좀 그런 걸 정의하지 마시고 그냥 이게 메타버스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해하시려고 하시면 좀 더 이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본 그 메타버스 트렌드입니다. 이제 2015년에 지금 이제 AR, VR이라는 용어가 이제 세계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MR이라고 해서 AR, VR을 섞어서 발전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제 자기들이 믹스 리얼리티라는 라고 하면서 홀로그램 기반의 AR을 가져오겠다라고 했습니다. 킹스맨인가요? 거기서 영화를 보시면 회의하는 사람이 주재하는 사람이 있고 의자들이 있는데 의자들이 홀로그램들이 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MR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021년서부터 그러니까 2019년서부터 XR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XR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정부에서 XR 관련해 가지고 약 3천억 원 정도를 여기에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도 했었고요. 그리고 2021년서부터 올해서부터는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올해 1월까지도 의미가 없었는데 갑자기 3월 중순 되고 4월 되더니 이 메타버스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때서부터 다들 메타버스 막 얘기하는데 과연 이때부터 지금 불과 4월, 5월, 6월 지금 3개월 동안 이 모든 걸 다 메타버스와 연결을 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다 바뀌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분위기가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부를 창출하든가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이런 전략으로 가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심지어 지금 지자체의 인구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메타버스에 이 아바타도 인구에 포함할 수 있겠냐 이런 개념으로 지금 계속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근데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이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에서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ASF 재단에서는 이 메타버스를 증강현실, 그다음에 이 라이프 로깅, 뭐 그리고 미러월드, 뭐 있나? 가상현실 이 네 가지로 구분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좀 구분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메타버스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가상세계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 그 가상세계 안에 아바타가 있어야 이게 돌아간다는 것.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이 메타버스가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왜 자꾸 이렇게 메타버스가 핫한가 하면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지금부터 풀어갈 이야기의 이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참 저도 아이러니하지만 여기 진짜 소통학회에 와서 정말 이게 소통이 메타버스인지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정말 여태까지 소통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중요하고 훌륭해 정말 꼭 필요한 개념이었구나라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게 뭐든지 이슈를 만나고 시대를 만나야 이게 이제 뜨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현재 마찬가지로 소통이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앞으로 뜨지 않을까 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부터는 말씀드리면 지금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급변화된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코로나가 처음 작년 초에 이제 알려졌을 때는 분명히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장기화될 것이고 코로나 전후로 세상이 나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는 엄청난 많은 세상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메타버스가 그 중심에 있을 것이라는 게 오늘의 중심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산업이 중단이 됐다는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통해서 만나지도 못하고 뭘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다 보니까 비대면 솔루션의 니즈가 폭발적으로 증가됐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도 보시면 이 비대면 솔루션 자체가 이렇게 빨리 확산될 줄 저도 이제 예상을 못했었어요. 기존에는 기업에서 고정관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특히 저희 같은 제가 있던 회사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한 직원이 한 4,5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역본부가 12개고 그 지역본부 밑에 지사라고 해서 한 190개 정도 됩니다. 이런 분들을 매주 회의를 하기 위해서 올라오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화상회의를 하거든요. 근데 화상회의를 해도 되게 힘든 거예요. 어쨌든 지금 저희는 조금 일찍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고정관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보면서 하여튼간 비대면 솔루션은 참 힘들다. 회의하기 참 어렵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부터는 그 부분이 우리가 하기 싫어도 어차피 만날 수가 없으니까 뭔가는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때는 서로 코로나가 무섭고 그러다 보니까 뭘 처음 몰랐을 때는 참 만나지도 못하고 뭐 전화로 하거나 카카오톡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억지로 그런 걸 하지만 이제 사회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배드민턴 동호회도 못 나가, 아니면 수영 동호회도 못 나가, 아니면 어머니회도 못 나가.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럼 연락은 해야 되고 만나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만날 수 있는 사이버상에서 만날 수 있는 걸 조금 더 편하게 현실하고 비슷하게 있는 걸 만나는 요구들이 있게 막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면 커뮤니케이션 중단으로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대면 솔루션이 강하게 필요하니까 필요하면 통한다라는 얘기처럼 궁하면 통한다 뭐 이런 얘기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솔루션들이 나오게 됐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지금 다음 장 보시면 쭉 보면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쳐다보니까 MZ세대, 지금 밀레니얼하고 Z세대라고 해서 MZ세대가 지금 열광하는 메타버스가 이제 대안이 되겠다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MZ세대가 이미 향유하고 있던 문화재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이건 메타버스라고 자기는 몰라. 그냥 이건 우리가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로블록스에서 게임하고 있고 마인크래프트에서 게임하고 있고 이렇게 만들고 뭐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보고 메타버스라고 하니까 얘네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보니까 걔네들이 하는 게 정말 이게 정말 이 코로나의 대안이 되겠다는 게 얘기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올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틀린 질문이에요. 메타버스는 이미 왔어요. 걔네들한테는. 근데 단지 저희들한테는 이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메타버스가 이미 도착해서 메타버스에 살고 있고요. 단지 그 메타버스라는 세상에서 지금 코로나를 인하여 저희 같은 기성세대들이나 이게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성세대들도 메타버스에 올라탈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이제 그 메타버스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메타버스는 와 있고 상용화돼 있고 많이 쓰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예를 든다면 60%의 초등학생이 메타버스에서 지금 놀고 있고 살고 있답니다. 메타버스는 다음 세대들의 세상이고 단지 온라인 세계만 즐기고 있는 저희 같은 기성세대들이 메타버스를 준비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여기서 좀 저도 지난 4월 마지막 날인가요? 5월 초인 마지막 날인가요? JTB 거기서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서 JTB에서도 보는 게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존에 있는 미디어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미디어들이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시간을 가지고 자기들의 수익을 재화를 만들었던 건데 이 메타버스가 돌아와가지고 그 시간을 뺏어가는 거야. 경쟁이 아주 강력한 경쟁이 돼버리는 거야. 뭐 예를 든다면 이 초등학생 얘네들 메타버스 세대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한다는 지금 우리가 많이 한다는 유튜브보다 2.5배의 시간을 지금 메타버스에서 보내고 있고 로블록스에서 보내고 있고 심지어 지금 인기가 있는 그 넷플릭스보다는 14배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메타버스가 굉장히 강력한 존재가 돼 있다는 거고요. 이런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 메타버스가 왜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열광하고 이 메타버스가 뭔지 보여주는 이제 하나의 지금 현재 메타버스에서 보여주는 이 거기 뭐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들을 지금 보여드리는 그 예시입니다. 제가 안 들어가네요. 왜 안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메타버스에서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보이는 것처럼 과거 이제 좀 뒤에 이제 설명드릴 건데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미국의 그 래퍼가 있어요. 래퍼가 이 메타버스에서 공연을 했는데 약 그 많은 사람들, 몇천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들어왔고 3천억 원이라는 이제 매출액이 발생했던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뒤에서 보이는 게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 메타버스에서 그 행사에 들어가서 보여서 메타버스 찍었던 그 영상을 후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게 이제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 트래비스 스캇의 공연을 지금 보여드리는 그 부분입니다. 이건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얘가 이제 그 포트나이트라는 거에서 게임을 하다가 이 아바타가 이 파티 로얄이라는 이런 공연장으로 지금 들어가는 그 부분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인터넷 속도가 이 메타버스가 되기 위해서는 이 현실감이 중요한데 지금 인터넷 속도가 안 나가지고 이게 좀 끊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되면 5G가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서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지금 이제 안 들어. 이렇게 끊기면 이런 것들이 끊기면 현실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안 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얘네들이 이제 와서 여기서 직접 자기 아바타가 저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저런 거를 이제 그 돌아다니면서 그 공연장을 오프라인처럼 이 공연장을 돌아다니면서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그 하는 것들을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나중에 지금 제 지금 컴퓨터하고 지금 저기 나오는 영상하고 지금 이제 약간 갭이 이제 그 버벅거리는 갭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면서 행사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이거 끝까지 보일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보면 이런 이제 행사를 시작할 때 이제 그 직접적인 그걸 직접 현장감 있게 이걸도 이제 헤드업 마운트라고 해가지고 이 머리에 쓰고 하는 VR을 쓰고 하면 굉장히 입체감도 좋고 음향도 좋기 때문에 그걸 또 하기 위해서는 대용량의 데이터가 전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는 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왜 2000년대에서 이미 나와 있는데 왜 지금 되느냐? 마찬가지로 2000년대는 지금보다 더 못한 이 네트워크 환경이라든가 인프라 환경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러한 인프라나 네트워크 환경이 많이 좋아졌고 지금 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개인이 갖고 있는 컴퓨터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파워들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도 보입니다. 이런 걸 여기 눈으로 보이고 했던 거를 지금 직접 보이는 것 때문에 이걸 보면 소리도 사운드도 빵빵하고 보면 이제 사람들이 혹하는 부분, 그러다 보니 한 3천억 정도의 그 매출이 일어나는 정도로 돈이 현장에 있는 콘서트를 보러 가지 않더라도 현재 거기에 느낄 수 있는 건 다 느낄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이제 어쨌든 지금 여기서 보는 거는 페이스북에서도 메타버스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저커버그 얘기 부분은 저희가 쓰고 있는 이런 줌 같은, 오늘 같은 저희가 쓰고 있는 줌 같은 화상의 솔루션 경우에도 아무리 열심히 얘기해도 줌 미팅이 끝나면 기억이 안 납니다. 저희가 지금 솔직히 막 열심히 말씀드리고 해도 이게 이제 설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화면만 보이고 시공간적인 감각이 공유하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책을 보는 거하고 전자책을 보는 거 차이가 있듯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하고 오프라인으로 하는 부분이 너무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런 감각의 공유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메타버스와 같은 감각이 공유되는 이러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이 중심이 될 것이다. 앞으로 메타버스가 미래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 장은 지금 이제 그 엔디비아 젠슨 황이나 포트나이트 팀 스위니도 메타버스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그런 그 상황 얘기입니다. 엔디비아의 젠슨 황은 그 개발자 회의, 작년에 개발자 회의에서 메타버스가 오고 있다. 메타버스 커밍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유를 아주 날카롭게 분석하는 면이 있었고요. 포트나이트 팀 스위니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는 인터넷 웹의 다음 버전이다. 사람들이 메타버스로 일하러 가거나 게임을 하러 가거나 쇼핑을 하러 가거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으로 미래를 예견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표는 참 저희한테 익숙한 장표죠. PC 통신에서 시작을 해서 초고속 인터넷이 깔리고요. 모바일이 들어오면서 이제 메타버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LTE를 지금에서야 잘 쓰게 됐고 제대로 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왜냐면 지금은 5G 시대 아니냐, LTE 시대가 아니고 5G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LTE가 나온 것도 있고 과거에 나왔지만 현재에 대해서 LTE가 잘 사용하게 됐고 웬만한 일들이 LTE에서 처리가 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5G를 사용하고 있지만 5G로 서비스되는 부분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5G에 대한 그 킬러 앱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게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이 메타버스는 아까쯤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그 5가지 스파이스라는 그 중에서 현재 실제감들을 가장 그런 것도 잘 느끼게 하려면 이런 부분 통신이라든가 이런 인프라 부분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통신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이는 이 그 엔비디아 같이 이제 그래픽 카드 GPU를 만드는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이 잘 지원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런 거의 대용량 데이터가 오더라도 눈으로 잘 보여야 되는 그런 거 되면 어떻게든 그 화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돼야 되는 이런 것들이 돼야 이런 부분이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는 안 됐지만 현재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된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보고 있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콘텐츠 같은 경우를 보시면 지금은 PC 세대, 모바일 세대, 그리고 클라우드 세대, 그리고 메타버스 세대로 나눴을 때 지금은 이커머스를 예를 든다면 그냥 쇼핑몰에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 기반에서 소셜 커머스로 넘어갔고요. 지금은 라이브 커머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커머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메타버스 커머스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버추얼 스토어라고 하는 부르는 것인데 그 뒤에 장표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특히 부동산 관련한 업체라든가 인테리어 관련된 업체 등등 이미 벌써 메타버스를 활용한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메타버스 위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왜 2000년대는 안 되고 왜 현재는 되느냐, 이미 왜 꺼지느냐 이런 것들 메타버스에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는 현재는 강력하고 개인화되는 CPU라든가 GPU에 대한 성능, 과거에 같은 경우는 워크스테이션급이라는 성능들이 지금 PC로 쓰이고 있거든요. 심지어 휴대폰에서도 그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5G 네트워크 기반의 클라우드 컴퓨팅, 엣지 컴퓨팅이 되고요. 인간의 감각에 가까워진 디스플레이와 지금 뭐 4K, 8K 뭐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운드 기술도 같이 연동이 되고 있고요. 인공지능과 연동되는 센서라든가 카메라 인식 기술, 나아져 사용자의 그 사용자 경험과 저렴해진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컴퓨터를
개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가운데 개념 속에만 존재했던 메타버스의 남은 조각들이 실제 퍼즐이 붙여지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이게 메타버스에 대해서 5가지의 이제 그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참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 연속성. 이게 보면 이제 그 seamlessness라고 하고요. 실제감, presence, 그다음에 이 제일 어려운 거 interoperability라는 거, 상호 운영성, concurrence, 동시성, 경제 흐름, 이게 5가지를 하는데 이걸 다 모아 보면 메타버스 스파이스라고 합니다. 이 스파이스라는 뜻은 영어에도 다 어떻게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이게 향신료라는 뜻이거든요. 이 향신료라는 뜻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향신료가 왜 중요하냐? 이 향신료 때문에 엄청나게 싸움도 하고요. 지금 이 향신료라는 게 과거에는 거의 그 가치가 금과 그러니까 동일한 가치로 이제 그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굉장히 비싼 가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콜럼부스도 새로운 신대륙을 발견하고 향신료를 발견하러 간 거고 마젤란도 그렇게 간 것처럼 이렇게 향신료가 중요한 것처럼 이 메타버스가 하는 5가지의 개념, 스파이스가 그런 개념인 것처럼 그래서 메타버스의 과거의 향신료처럼 세계를 바꿀 매체, 현재도 마찬가지로 바꿀 매체라는 뜻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빼맞히긴 했는데 좀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내용들은 이 시니스 이 5가지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놨고요. 이 자료는 드리면 이 자료 첨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메타버스에서 가장 올해 핫한 그 주식이 로블록스 주식이었습니다. 올해 3월인가 작년 12월서부터 계속 상장한다고 하다가 결국은 올해 3월인가 상장을 했는데 상장한 가격이 무려 45조 원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것들 가지고 보니까 이것만 왜 45조 원의 가치가 있느냐라고 봤더니 메타버스 애들, 세대 애들, 특히 미국 초딩 애들이 여기 열광을 해요. 열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 초딩 애들이 보면 내가 원하는 걸 그대로 만들 수가 있고요. 이룰 수가 있고 여기서 일상생활을 좀 할 수 있거든요. 뭐 학교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은 로블록스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페토라는 네이버 제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페토라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뒤에서도 설명해서 한 2억 명 정도의 그 가입자가 돼 있고요. 90%가 거기에 80%가 90%가 다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에 90%가 외국인이고 10%가 국내 그 사람이고요. 그 중에 80%가 거의 초등학생이랍니다. 굉장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네이버가 뜨는 이유가 저기 뭐 카카오나 이런 데도 중요하겠지만 네이버가 뜨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많이 뜨고 있지 않나라는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음이 로블록스 경제적인 미치는 영향은 이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지금 좀 할 겁니다. 지금 로블록스에도 비슷한 게임으로 닌텐도의 모여라 동물 숲이 있습니다. 지난 미 대선 때 바이든 부택령도 모동숲, 저희가 줄여서 모동숲이라고 하는데 이 모동숲에서 선거 운동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옆에 보이는 거는 포트나이트의 2020년 9월 BTS에서도 신곡 다이너마이트의 안무 버전 뮤직비디오를 이 포트나이트 파티 로얄에서 전 세계 최초로 공개해가지고 약 2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봤다고 합니다. 하는 거고요. 이거를 봤을 때 이것은 메타버스다라기 보기보다는 이제 메타버스의 시작을 알리는 사례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실제 그 동영상을 하나 이 파티 로얄에서 했던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이제 메타버스 이제 그 시작할 때 다이너마이트 공개하기 전에 이제 숫자가 쭉쭉쭉쭉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가 나가면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여기 그 공간 대중이 많이 보이는 공간에서 이렇게 이제 그 극장처럼 보이는 곳에는 이제 이 최초 공개를 지금 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 뒤에 보이는 사람들이 공연장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사람들이 계속 보이고 사람들 뒤통수도 보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간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여주는 그 사례들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보시는 거와 같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에 매출 200억이 됐다는데 이것만 보고 입장료만 200억이냐? 그게 아니고요. 입장료보다는 여기에 보시는 이런 안무라든가 여기에 보이는 저기 옷
입히는 이렇게 아바타에 입히는 의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익이 그만큼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안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자기 캐릭터가 지금 현재 보시는 것 같이 뒤에 자기의 보이는 그 캐릭터가 이 옷이나 이런 패션을 입고 거기에서 자기는 그 BTS 춤을 못 추는데 자기 아바타가 BTS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동질감을 많이 느껴지고 이런 것들을 사는 거야 지금 저희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매출액이 200억 원이 이제 발생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이 이제 중요한 쭉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쭉 이제 여기 이제 다음에 보니까 제페토 그리어 제페토가 나왔습니다. 이 제페토가 이제 보면 얼굴 인식이나 AI, 3D 기술로 사용자의 아바타를 만들어주는 서비스로 네이버에서 만든 플랫폼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네이버의 이제 그 사내 벤처에서 스노우라는 그 앱이 있었는데 스노우라는 게 뭐냐면 자기의 얼굴을 이제 거의 성형조차가 아니고 완전 뜯어고치는 자기가 원하는 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바타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든 플랫폼이었고요. 그래서 2022년 5월 네이버의 자회사 스노우에서 독립한 네이버 Z라는 거고 현재는 네이버 그 제페토는 글로벌한 가입자가 2억 명 정도 확보되어 있고 이 중 해외 비중이 90%, 10대는 80% 정도 보인다는 거고 그리고 최근 하이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BTS가 있는 곡하고 SM, 그다음에 JYP에서 국내 대표 엔터테인먼트로부터 한 170억 정도의 그 투자를 받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가 뭐냐면 이 제페토 이용자들은 아바타에게 이제 구찌의 최신상을 이제 컬렉션을 골라 입히고 구찌 본사가 있는 이탈리아의 피렌체를 배경으로 구찌 빌라 정원을 걸어다닐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상 공간인 3D 제페토 월드 앱에서는 구찌 빌라를 직접 아이템을 착용해보고 유럽풍의 건축물과 아름다운 그 정원을 거닐며 세계 각국의 이용자들과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또 소통이 나왔습니다. 소통을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Z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구찌와 협업을 통해서 Z세대들이 우리 문화가 제페토 내에 더욱 확산돼 플랫폼 경쟁력을 높이고 전 세계 1020 이용자들과 스킨십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희 같이 이제 저도 이제 여기서 이해를 못하는 게 솔직히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Z세대들의 행실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런 그 아이템은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500원, 1000원, 만원까지는 어떻게 사겠어요. 근데 이건 거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런 아이템을 살 수 있느냐. 근데 Z세대들은 이런 거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이해를 못 하는 거지, 우리는. 근데 이해를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쟤네들은 저렇게 하니까 저거에 올라타야 된다는 거로 가야지. 왜 쟤네들이 저걸 하냐, 연구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늦습니다, 이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밑에 오른쪽에서 보시면 이거는 그 LG전자의 올레드 TV 선전하는 그 모여라 동물의 숲,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모여라 동물의 숲에서 했던 것 같이 MZ 세대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마케팅 전략이고요. 게임 공간에 올레드 섬과 올레드의 자연 발광 특성에서 착안한 립섬을 만들어 올레드 TV만의 강점을 소개하고요. 또한 올레드 섬에 방문한 플레이어는 보물찾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섬을 곳곳에 배치된 올레드 TV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레드 TV가 뭐다 이러면서 자연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보면 여기 이제 강원대 김상진 교수님은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 이제 제페토나 이런 데 들어가면 야, 니네 집이 그 치킨집은 치킨집을 만들어. 뭐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치킨집 아니면 뭐 무슨 치킨집 그러면 치킨집을 만들어 가지고 치킨집에 대해서 우리 재료는 어떤 데로 오고요 우리는 어떻게 만들고 우리 치킨의 맛은 뭐고 또 우리 치킨에서 그런 걸 막 찾아보다 보면 거기서 숨겨놓는 거 있어. 그러면서 한 가지 물어보면 우리 치킨은 정말 동물 복지가 잘 된 비싸긴 하지만 동물 복지가 잘 된 우리 그 뭐 하림에 그런 걸 얘기를 하면서 그걸 보고 찾는 사람들에 대한 보물찾기를 해서 하는 말 들면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에 가능한 미러월드에 이제 가장 큰 식당, 세계에서 가장 큰 식당인 이제 배달의 민족에서 시킬 때 10% 할인 쿠폰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사례고요. 다음은 제가 이제 다음에 보여드린 게 이 구찌 빌라에 대한 것들에 대한 동영상을 이제 간단하게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찌 빌라가 어떻게 하고 얘네들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제 이렇게 이제 얘네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구찌 빌라를 이제 보면서 이 옷을 이제 입고 그런 것들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막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그럼 그런 거 사요. 그런 것들이 좀 있다는 거. 그다음에 다음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속의 경제와 파급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일단은 태어날 때부터 메타버스 세대와 살아가면서 메타버스 세대들이 왔던 그거에 대한 경제력의 파급력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메타버스 세대는 저희처럼 기존에 살려왔다가 이제서야 메타버스를 받아들인 세대들에 비하여 지금 다음에 오는 세대들은 즉 다음 세대가 훨씬 빠르게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어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걔네들이 15살, Z세대들, 메타버스 세대들이 15살이니까 5년 후가 되면 이제 경쟁력을 갖추고 경제 세대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사회 주축이 되기 시작할 때가 된다면 얘네들을 빼고는 앞으로의 비즈니스나 이런 걸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는 메타버스를 배울 수밖에 없는 거고 메타버스를 익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회사를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어차피 돈 쓰는 세대가 누구야? 메타버스 세대니까. 왜? 우린 이해 못하게 돈을 쓰니까. 그러니까 예측이 못한다는 것이라는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그 메타버스 세대는 MZ 세대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메타버스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MZ 세대의 용이지 저희 세대용이 아니다라는 거고 저희는 이제 쫓겨난 세대다. 그리고 이제 MZ 세대가 하는 걸 빨리 이해해야 된다. 뭐 결국 모든 것이 메타버스로 넘어가고 다들 메타버스에서 디지털 팀이 될 것이다. 여기는 답변은 안 나오는데 다들 이제 이런 것들이 가상의 디지털 또 하나의 디지털 지구를 만들듯이 이제 디지털 트윈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이거 나와 있네. 결국 메타버스가 디지털 트윈이 모두 갖게 될 거라는 장표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메타버스에서 학교도 가고 회사도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부분이 현실화 될 것이다. 라는 그 장표입니다. 넘어가면 요거는 이제 그 메타버스의 하나의 가상 오피스에 대한 것들에 대한 동영상을 했어요. 저는 페이스북에 이제에서 오피스 스페셜 나온 거는 그 오큘러스를 이용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Domestic so heavily was across every level that to developing the hardware. We are curious and understand what kind of features are going on. Now we can reach our out with hand tracking. 이렇게 이제 현실적으로도 보여준다는 거 보고 이제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고 다음 장표로 보시면 이 장표는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아바타를 통해 가상의 온라인 대면 세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고요. 지역사회 모임을 온라인 대면으로 구현하는 서비스를 구축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가상의 세계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행사 및 미팅, 교육, 컨퍼런스 등이 가능하게 되고요. 행사 모임 전후에 참석자 간의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네트워킹이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교육 진행 시 참석자들의 접속 기록은 자동으로 서버에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석도 자동으로 되고 다 이제 평가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장표가 이제 그림들이 모였는데 이제 저희 같이 이제 그 세대 같은 경우에 이제 안경을 이렇게 눈이 어두워서 안경 쓰는데 이게 이제 화성시의 케이스인데 이 할아버지가 안경을 쓰고 보시는데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행정 키오스크를 제공합시다라는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화성시에서 무인 키오스크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무인 키오스크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이 키오스크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든가 혹은 상담을 통해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면 이제는 메타버스 키오스크를 통해서 거기에 직접 가지 않고서도 서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메신저나 이걸 통해서 근처에 있는 문제를 처리하고 근처에 있는 무인 발기나 아니면 집에 있는 프린터로 직접 디지털 서류를 전송해 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거 얘기는 뭐냐면 여기 NFT라고 해서 현재 말하는 그 가상 세계의 이제 그 민감 증명서 뭐 그런 거와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옆에서 보면 아까쯤에도 제가 가상현실을 해서 내온 거에 대한 설명을 한 건데 요즘에 이제 그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바깥에 못 나가다 보니까 집에 대한 이 가전이나 이런 그 주방에 대한 그 수리나 리모델링을 되게 많이들 원하세요. 그래서 삼성 비스포크나 한샘의 플래그십 매장을 직접 과거에는 가셨는데 이제는 그거를 가지 않고 거기에서 계신 분들이 가상에서 컴퓨터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집에 도면을 올리면 아파트 도면을 다 있으니까 도면을 올리면 우리 집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돼 있다라는 거를 가상에서 직접 아까쯤에 보시는 그런 같이 그러니까 뭐 직접 가구로 옮기 힘드니까 이제 손으로 막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배치하면 좋겠습니까? 저렇게 배치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가지 않아도 이게 이제 계약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실제 그 계약이 끝나면 과거에는 플래그십에 매장에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계약이 끝나면 이제 와서 직접 설치를 한다는 그런 거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 사례입니다. 사례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가장 잘 표현되는 것이 이제 아바타입니다. 아바타란 영화입니다. 그래서 현실에는 군인이고 하반신을 다쳐서 움직일 수는 없죠. 근데 이게 이제 가상의 현실에서는 들어갔을 때는 나비족을 구원하는 절대적인 전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트릭스의 이제 더 원 같은 존재거든요. 가상의 공간에서 인간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가상의 세계에 들어간 것이 메타버스고요. 사이버 공간이 인간에 분리되어 존재했다면 메타버스는 인간이 들어가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사이버 공간은 사이버하고 인간의 세상이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보는데 이 메타버스는 사이버 공간과 인간의 공간이 서로 연결됐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그 해병 병사가 자기의 어쨌든 간 정신을 하든 뭘 하든 가상에 있는 아바타라는 그 행성에서 직접 아바타의 그 나비족을 구하는 거로 직접 자기가 연결돼서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소통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일단 가상현실과 이 메타버스가 다르다는 것,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보고요. 아까 말씀대로 그 아바타는 영화를 봤을 때 완전히 가상이라는 거지만 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다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이제 도대체 뭐냐, 뭐 기존하고 다른 게 뭐냐라는 얘기합니다. 이건 게임의 지금 화면을 제가 캡처해 온 건데 우리는 이제 게임의 한민족이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게임의 종족입니다. 이미 우리는 한 20년 전부터 게임 속에서 아바타를 만들어가지고 게임을 했고요. 팀을 짜고 그 안에서 용도 잡고 신도 잡고 아머도 잡고 도대체 메타버스랑 뭐가 다르냐. 우리는 이미 다 했다. 이미 우리는 이미 메타버스에 있어. 기존에 있는 세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지금까지 했던 게임은 그냥 가상의 현실입니다. 현실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 게임은 게임이고 뭐 돈하고 주고받는 거지만 결국에는 이게 현실 리얼 월드하고는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게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그걸 또 좀 더 설명드리면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아바타와 차이가 있다는 그 장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우리는 게임에서 메타버스 하고 있잖아. 또 이 얘기를 해야 돼요. 항상 이미 제가 얘기한 대로 지난 20년간 아이템을 엄청나게 팔았어요. 온라인 게임들은 다 아이템을 실제로 현금 거래를 하고요. 오른쪽 보시는 표와 같이 아이템 거래 월간 내역입니다. 이 리니지는 월간 100억씩 팔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까지만 보더라도 메타버스가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메타버스 이면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메타버스는 이렇게 아이템을 거래하는 것보다 더 큰 현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라는 것을 보입니다. 단지 아까쯤에서 보셨다면 그 메타버스의 5가지 기능 중에서 저희가 이제 이코노미 기능이 있는 부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이 부분만이 아니라 더 큰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메타버스지 가상의 현실과는 다르다라는 걸 하고요. 또 다음 같이 보시는 것 같이 이제 그 VR의 이제 그 회사의 사례입니다. EXP 리얼리티라는 부동산 회사를 예를 들겠는데요. EXP 리얼리티라는 그 회사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오프라인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 직원들은 가상의 공간, 온라인 공간에서 일을 합니다. 모든 직원들은 전용 소프트웨어인 EXP 월드에서 개인의 컴퓨터를 설치한 후 개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회원을 가입하면 됩니다. 이제 로그인하면 자연스럽게 온라인 가상 공간이 사무실이 생기고요. 그곳에서 자신을 대신하는 아바타가 출퇴근하는 개념입니다. EXP 리얼리티에서는 가상현실 사무 환경은 인터넷 환경만 있는 곳이라면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어디든 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실제로 거기에 CEO는 워싱턴에 있고요. CTO는 뭐 뉴욕에 있고요. 그다음에 CFO는 네바다 등 이렇게 핵심 인력들도 전부 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즉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메타버스는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가상의 세계가 지금 내가 이렇게 워낙 잘 이루어지고 있으면 출근 안 해도 된다는 거고 지금처럼 저희가 학교나 사무실에서 안 가도 안 만나도 된다는 거고 온라인에서 만나서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출근할 필요가 있냐라는 게 이제 생각이 시작할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이게 이제 그 실제 말해서 예를 들어서 회사를 다니면서 밖에서 만나요. 미팅도 하고 막 오프라인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스타벅스 잘 모여요. 커피숍에서 뭐 수다도 하고 시간도 때우고 막 그러긴 합니다. 근데 지금 같이 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힘들어요. 지금 메타버스 같은 가상의 세계 즉 게임상에서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저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온라인 시청에서 몇 시에 모입시다. 오그리 완성해서 몇 시에 모입시다. 이렇게 하면 그 앞에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바글바글 모입니다. 그리고 뭐 공격이 어느 선을 진격을 하기 위해서 바글바글 모인 거거든요. 도대체 이게 이제 차이점이 뭐냐? 현실 세계하고 어차피 우리가 만나는 현실에서 만나는 거 하고 온라인상에서 만나자는 거 하고 이게 차이점이 뭐냐라고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근데 저는 그리고 또 소풍을 가기 위해서 학교에서 다 학교 앞에 쫙 줄 서고 타고 오프라인에서 모이지 않습니까? 여행을 가기 위해서 모이기도 하고. 근데 온라인상에서 이게 모이는 거하고 차이가 뭐냐?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아까쯤에 5가지의 이제 현실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많이 되는 거 차이가 없다는 거고 그 안에서도 다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단지 체감의 차이고 기술적인 뒷받침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지 요 추세로 간다고 봤을 때는 큰 차이는 못 느낄 거라고 보고 실제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에다 스타벅스를 만들고 커피숍을 만들면 돼요. 개인이 만드는 커피숍은 메타버스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이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걸 알리고 홍보하는 건데 이미 이제 그래서 이 스타벅스는 앞으로 메타버스에서도 누가 어디서 만나자라고 할 때 스타벅스 안구점에서 만나자 어디서 만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거기서 지금 저희가 줌 코드 보내듯이 어디서 만나자면 거기서 만나게 되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상 현실 속의 메타버스 스타벅스에서 만나는 것은 현실의 스타벅스와 만나는 큰 차이가 없다. 단지 커피를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그것도 이제 좀 그 미러 월드에서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해주면 마실 수 있겠죠. 각자 다 회의실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있는 집의 주소대로 스타벅스에서 배달의 민족 시켜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 만나면서 커피를 한 잔씩 마시면서 회의를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접니다. 굳이 이제 저를 현실에서 만날 필요가 있겠냐? 현실을 만날 필요 없다. 온라인에서 만나자. 점점 이런 것들 분위기가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가상에서 하는 회의에 대한 그 모습입니다. 근데 가상현실 미팅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지금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가상 미팅이 이제 가상 미팅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이동 시간이 없어요. 그냥 그 장소에 가서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가 이동 시간이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그 온라인으로 되다 보니까 현재 요즘에 그 똑똑한 AI는 한 200개 언어 정도 지금 이제 그 통역이 된답니다. 뭐 100%잘 되지는 않겠지만요. 근데 만약에 영화를 혹시 보신 게 승리호라는 그 영화가 넷플릭스에서 개봉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그 홍준기가 그러는 거예요. 다 이게 다 사람 종족이 달라. 외국인도 있고 저기 뭐 우주인도 있고 있는데 근데 뭔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저의 이제 이렇게 귀에 꽂는 것과 같이 이렇게 귀에 하나 뭘 꽂고 있어요. 이렇게 귀를 꽂고 있으면 이게 자동 트랜스 통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통역이 돼서 귀가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그냥 그와 관련돼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역이 여태까지 비싼 이유는 현실 세계까지 가야 되니까 통역을 하루에 한 건밖에 못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온라인상으로 만약 통역을 하면 하루에 여러 건을 통역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기존의 현실에 있는 통역보다 많이 싸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세 번째는 지금 같이 오늘 제가 막 오는데 여기 자료를 가져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웹에 막 모든 것들을 지금 저희 그 사스나 아니면 이제 파스 같은 데 올려놓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디 뭐 제주도를 가든 오늘 뭐 이게 학회 발표를 하든 그럴 필요 없이 온라인 그에서 그 엣지에서 불러가지고 바로 띄우는 거예요. 사실 오늘도 제가 오늘 그 컴퓨터를 갖고 오고 모든 걸 하드에다가 지금 갖고 와가지고 띄워놓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같은 것들이 뭐 건물을 설계하거나 뭐 설명을 하거나 이런 것들 필요 없어요. 그냥 불러와가지고 건물을 막 찍는 거야. 건물도 보여주고 아니면 서로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의대생들 시스템하면 심장도 띄워놓고 이거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뒤에 보면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가상 스튜디오 거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런 거 같고요.
그리고 모든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는데 전 단점 같아요. 이 모든 대화가 백업이 가능합니다. 모든 대화가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대화가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 이걸 가지고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분석이 가능하면 나중에 뒤에 단점을 설명드리겠지만 참 사람의 생활이 각박해집니다. 니네 마음대로 해. 어디서든지 뭐든지 해도 좋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다 평가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이제 서버만 되고 뭐가 된다면 무한대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저기 메타버스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전 국민이 다 모여 5천만 명이 다 모여 사이트에 들어와서 다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지금 이제 그 토론을 할 수 있는 손을 들고 뭘 들고 막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나 하는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여기서 보시는 건 처음에 사무직에서 이제 시작을 했지만 점차 생산직까지 점점점 확대될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지금은 사무직끼리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했지만 나중에 되면 특히 이제 요와 같이 그 AR 특히 AR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됐던 게 미 보잉사였답니다. 보잉사들이 이제 보잉사에 자기 엔진이나 이런 것들을 풀이하고 교육하는 것들을 현실 세계를 갖다 놓고 거기 위에 가상을 붙여가지고 이 AR 같은 증가현실은 현실 세계가 없으면 이건 사용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작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점점 이런 거에 활용을 많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다음 장표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소나타를 설계하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이건 좀 끝까지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끝까지 다 틀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헤드업 마운트를 쓰죠. 그래서 지금 그리고 손에 이제 뭔가 들죠. 두 가지 인터페이스를 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는 거고. 그래서 지금 손에 이제 그 어떤 센서를 가지고 그걸 그립니다. 데이터 불러오고 그립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하고 있죠. 자기가 만든 이제 디자인을 완성을 해서 색깔을 막 익힙니다. 빨간색, 하얀색, 녹색, 뭐 빨, 이렇게 뭐 마음대로 익힙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이너 세계에 있는 디자이너들 부릅니다. 유럽에 있는 디자이너, 뭐 미국에 있는 디자이너, 그 디자이너 자기 공간에서 옵니다. 네, 저 홀로그램이 뜹니다. 이제 이게 이제 MR, MR입니다. 이거. 그 보면서 이제 실질적인 것들 보면서 데이터를 무한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그 거에 대한 것들. 그러면서 이제 품평회 하시는 분들도 여기 보면 다 이름 써있는 한국에 누구 이렇게 이름 써있는 것처럼 와가지고 저거 디자인을 거기서 의견들을 물어봅니다. 실제 이거는 이제 디지털 트윈이 된 부분입니다. 여기서 미리 다 돌려보고 적합성 검증을 한다는 겁니다. 뭐 어디 뭐 테스트 이런 것들 다 디지털 트윈이 됐기 때문에 그 성능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이제 전체적으로 자동차를 다 분해하는 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전체 부품을 전부 다 분해하고 거기에 대한 기능들에 대한 것들 메타버스로 성능들을 다 입혀가지고 실제에서도 돌아갈 수 있는 것들 확인을 하면서 어디가 문제인지 어떤 걸 또 보강을 해야 되는지 개선을 해야 되는지 라는 것들을 설명해주는 그런 보이는 겁니다. 저희가 현대차 뭐 현기차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제 이제 엔진 같은 거 뜯어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옛날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전부 목업을 만들고 실제 만들어 봐야 했던 거를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학교에 보면 뭐 이제 미술하나 조소나 이런 하시는 분들 하는 학생들 다 이걸 만들었지만 이제는 옛날에 현대자동차도 그렇게 만들었지만 자동차 했을 때 그렇게 안 만듭니다. 이렇게 이제 메타버스 상에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공기 역학도 하고 잘라보고 그렇게 되면 자동차의 설계 기간이라든가 제품 개발 기간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얼마만큼 빨라지는 게 신차를 내는 게가 자동차 회사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그래서 이제 이런 산업에서 메타버스가 적용되어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마구 정리하겠습니다. 시간, 자, 이게
이제 우리 마무리 정리보다는 지금 저희가 이제 가장 제가 이제 생각하는 장점 중에 하나가 지금 소통학회니까 소통이 되는 저런 걸 보면 인종차별이라는 걸 제가 이제 그걸 띄웠는데 메타버스에서 가장 좋은 장점이 인종차별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메타버스가 인종차별이 없을 거라는 점에 대해서는 확 와닿지 않으시죠?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큰 장점이랍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는 항상 이런 화면을 보아왔고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현실에서 살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솔직히 없을 수는 없어요. 그냥 이것을 남녀, 그 다음에 인종, 그 다음에는 쉽게 말해서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걸 떠날 수 없어요. 왜? 미를 추구하는 게 사람의 기본 습성입니다. 잘생긴 것은 그 사람을 보면 어쩔 수 없거든요. 잘생겼다. 느낌이 가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메타버스에서는 그걸 없앨 수 있다는 거죠. 왜냐? 게임을 보시면 빨리 가야 되지. 왜냐? 이걸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이게 저거든요. 저 캐릭터를 보고 인종차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크를 선택하거나 언데드를 선택하거나 레테를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저걸 가지고 인종차별이라는 게 있고 저거는 그냥 캐릭터예요. 저건 그냥 게임에 대한 캐릭터인 거예요. 그리고 메타버스에서는 캐릭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를 대신하는 캐릭터가 돼버리기 때문에 뒷면에 숨어있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제가 52세, 예를 들어서 뭐 52세 남자고 저는 토끼소녀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게임에서 나는 그랜드 마스터야. 그러면 그 게임에서 저를 보고 게임하는 게 아니라 그랜드 마스터를 보고 게임을 하는 거, 저를 보고 게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넘어가는 거에서 점점점 넘어가서 지금 이제 요거 와서 이제 메타버스에서 이제 이게 제일 이제 제가 이제 중요시 보는 장점 중에 하나인데 작년 이맘때쯤 생각해 보면 코로나가 처음 이제 제도되기 시작했고 재택근무가 막 하면서 과연 이제 재택근무가 이게 효율성이 있냐 없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재택근무가 굉장히 효율성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뭐 저기 페이스북이나 이런 외국 회사들은 앞으로 재택근무 한답니다. 왜냐? 이 재택근무를 하면요 모든 게 관리되고 확인돼. 아까 지금 모든 게 기록되고 디지털화 되기 때문에 이걸 평가될 수 있고 얘가 뭘 했는지 압니다. 얘가 지금 게임에도 보면 이게 레이드 관리 툴이에요. 그러면 얘가 무슨 일을 했고 얼마나 했고 그럼 결과들이 어디서 나왔어. 얘가 용을 잡았지만 네가 요번에 이걸 피했어야 했는데 못 피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시간이 늦어졌어. 그러니까 너는 얼마만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이게 원래 금연 광고였는데 제가 이걸 갖고 온 이유가 보면 얘네 보시고 그래 GS 애들은 담배를 15분 처음 만에 폈어. 근데 우리 이마트 24 애들은 담배를 10초 만에 핀 거야. 야 얘네들은 왜 이렇게 담배를 오래 펴? 그리고 얘가 보면 뭐 사무실에서 얘 멍 때리고 있네? 너 멍 때리는 시간이 얘는 한 30분이야. 그럼 얘네들보다 우리는 어떻게 멍 때리는 시간을 줄일까? 이번에도 그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오프라인인지 모르지만 쿠팡에서 얘기하는 게 엄청나게 관리를 해. 화장실도 못 가게 한다. 그만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치를 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메타버스가. 무조건 메타버스가 좋다는 거는 아니라는 거고요. 이게 보면 유튜버입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릴 얘기인데, 제가 이제 막 들어와서 설명드리는 얘기인데, 이 유튜버는, 뒤로 가야지. 이 유튜버는 구글의 알고리즘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 구글이 제공하는 알고리즘의 유튜버들은 지배를 하고요. 언제 뭘 해야 되고 일일이 어떤 걸 해야 되고 분석을 당해요. 그래서 유튜버들이 알고리즘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게임을 하면 용만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용만 잡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용을 잡고 남는 시간에 파밍도 해야 되고 아이템도 주고 받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 남는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니네가 뭐 남극을 가든 어디를 가든 니네 마음대로 가요. 근데 간 일하는 시간에서는 정확하게 있어야 돼. 만약 못하면 이제 월급을 깎는다든가 아니면 해고한다든가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메타버스가 모든 게 좋은 게 아니고 이러한 뭐라고 할까 단점도 있다는 거를 하면서 오늘 이제 발표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에 맞는 기술적 발전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화되고 있고 이 부분을 놓치고서는 미래를 생각할 수 없다. 시기에 강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약간의 시간적 압박이 조금 있는 것 같기는 마이크가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는 상태로
얘기를 했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지도 모르셨죠. 지금 그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한 현실이 앞으로 우리가 그 직면하게 되는 어떤 현실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 현실의 전부는 아니지만 또 한 층을 더 형성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그 세션에 약간의 시간적 압박이 있긴 하지만 그 어렵게 오셨기 때문에 여기 그 회의장 혹은 그 우리 줌으로 접속해 계신 분들께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본인이 연구하시는 영역과 연계해서 또 언급하실 부분이 있으면은 말씀을 주시고요. 여기 현장에 계시는 분은 제가 그 줌을 접속해 있는 전화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달해 주시면 되니까 손을 들어 주십시오. 예. 줌 접속해 계신 분들은 뭐 그냥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저 김대기라고 합니다. 먼저 되게 요즘 되게 핫한 주제인데 설명 잘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외부에서 일정이 있어갖고 직접 가려고 했는데 못 가서 죄송하고요. 일단 여기서나마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결국엔 메타버스가 현실에 있는 우리 이 세계를 디지털 소사이어티에 되게 복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디지털 세계에서 하나의 세계가 완전히 온전하게 현실 세계와 동일하게 완전히 구축이 돼야 이게 메타버스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라고 보는데, 실제로 보면 각 회사가 만드는 서비스별로의 세계관이 각각이 구축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페토가 구축하는 세계관이 다르고 로블록스가 구축한 세계관이 다르고, 그리고 거기 있는 캐릭터도 다르고 캐릭터도 다른데 어떤 사람은 이것만 이용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만 이용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안에서 이게 누군가하고 만나고 막 이럴 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가장 메타버스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된 영화가 레디 플레이어 1이라는 영화인데, 거긴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이 하나가 구축돼 있고 그 안에서 뭐 사람도 만나고 관계도 하고 모두 하고 게임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대한 그런 것들이 세계관이 뭐 거대한 하나의 세계가 구축되면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데, 각각 서비스가 성격이 다른 서비스가 이렇게 구축되면서 거기서 되고 저기서 되고 하면 이것들이 과연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인가, 이게 과연 현실을 그대로 복제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미 이제 고민이 되고 있는 세계에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지금 제페토도 있고 로블록도 있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플랫폼이라는 부분들이 서로 융합이 되고, 현재 저희가 같이 뭐 지금 뭐 아이디를 공유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서로 플랫폼을 공유되는 그 부분들을 현재 각 기관마다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오프라인은 저희 나라가 우리나라가 뭐 미국하고 같이 하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가장 그 부분을 많이 하는 부분이 그 제페토 안에서 쓰이는 머니와 로블록스에서 쓰이는 머니를 환율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것들로 해서 서로가 공통으로 서로가 스와프가 된다는 것처럼 그게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되면서 서로가 그런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면서 지금 조금 더 편하게 그로 넘어갈 수 있는, 어쨌든 간에 지금 메타버스에서 보면 동시성이라거나 아니면 끊김이 없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회사가 회사대로 이제 협력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되는 거지, 이게 처음부터 모든 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안에서도 현재 보면 이제 크게 지금 보면 이제 지금 하이브라는 쪽에서도 지금 자기네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프터라는 곳에서 이용을 했지만 그런 것들이 서로 연동이 돼서 가는 거는 서로가 이제 그거는 회사들 간의 영역이라서 당분간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인수합병이 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다른 분 말씀 주십시오. 현장에 계신 분들도 손을 들어주시면 전화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제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인사 올리겠습니다. 선거연수원의 이종입니다. 저희도 지금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민주 시민 교육에 활용을 해볼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목소리 들리시죠? 예, 예, 좋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가장 큰 저희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일단은 메타버스 내에서 공간 창출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용적인 측면이 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줄 수 있으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좀 염려되고 지금 좀 우리가 고민을 같이 해야 될 부분이 내년 대선도 있고 그다음에 또 내후년에 또 큰 선거들이 있는데 선거에서도 상당히 메타버스가 이렇게 사용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럴 경우에 어떤 그 부작용이나 그런 걸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그 플랫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는데요. 플랫폼 만들지 마세요. 기존에 있던 플랫폼을 쓰시는 게 좋고, 플랫폼 만들면 뭐 이것도 만들고 더 오르면 뭐 10억, 20억 금방 들어갑니다. 그러지 마시고 가장 잘된 그 플랫폼에 들어가서 하시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강원대학교에서는 그 제페토 안에다가 그 학교를 이제 만드는 거, 실제 다 만드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플랫폼을 만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문 플랫폼에 있는 것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대선에서 지금 쓰인다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현재 지금 얼마 전에 이낙연 그렇죠. 후보께서 이미 지금 했는데 사실은 뭐 이건 후보에서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저한테 이제 뭐 이런 쪽 말고 다른 쪽에서 이제 자문도 오고 그랬었는데요. 일단은 그 대선에서 보면 이게 현실법에서 위반이 되지 그 현실법하고 이게 또 메타버스하고 이게 또 다르기 때문에 위반을 잡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쉽게 말해서 그 안에서의 그거를 이제 위반이 되는 거를 어떻게 잡아낼 수 있냐, 이거는 못 잡아내요. 나중에 문제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를 든다면 저기 게임하는 회사의 게임이 이제 땅 따먹기 게임, 거기까지 모르겠지만 땅 따먹기 게임이 있어요. 인그레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포켓몬고에서 나온 건데 그거는 오프라인에 가상의 현실을 만들어 놓고 오프라인에 있는 거를 가상의 현실을 만들고 거기에서 자기가 자기 땅을 점유를 해요. 근데 실제 땅 주인은 이미 오프라인 땅 주인이거든요. 근데 온라인에서 자기가 그를 점유를 했을 때 과연 그거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딸 것이냐. 아직까지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고요. 또 아까 제가 로블록스 예를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로블록스나 이런 데 안에서는 엄청 많은 큰 넓은 데에 굉장히 많은 애들이 그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가 일어나는지 이 오프라인 세상에서는 공권력이라는 게 경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잡아들겠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뭐가 일어나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현재 그게 현실법과 괴리 있는 부분 차이가 있어서 현실법으로 처리 못하는 부분들에서는 어떻게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법 제도적으로 정비가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서 정확한 답은 아니겠지만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미드웨스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그 교수로 계신 조은지 교수께서 마침 연락이 돼가지고 마침 방학 때 한국에 들어오셨다 그래가지고 우리 세션을 얘기하고 지금 잠깐 참석해 계십니다. 미국에서의 이 지금 그 상황에 대한 것들도 좀 정보도 얻기 위해서 발언을 좀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잠깐 말씀을 연결이 돼 있나요? 들리시나요? 예, 예, 들립니다. 예. 네, 대학교에서 근무한 조은지라고 합니다. 먼저 학교에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서 상당히 좋은 시간이었고요. 저는 광고와 어린이 소리가 지금 좀 잘 네트워크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다른 분 먼저 말씀을
주시죠. 아까 어떤 뭐 부동산 얘기도 이제 해주셨는데, 뭐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그 메타버스 안에서 뭐 가게를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게 그 메타버스 내가 어떤 희소성이 있어야 이게 밸류가 계속 커지거나 이런 게 있을 텐데 그 희소성의 확보는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여기서 제가 이제 희소성의 확보까지는 예. 확보된 거를 가지고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그걸 추진한 전략으로서의 메타버스에 대한 말씀드린 거고요. 희소성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참 그 회사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좀 이제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조은주 교수님 연결 이제 상황이 좋아졌나요? 예, 계속 힘드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네, 잘 들리시? 지금 말씀하신 건가? 예. 연결 상태가 다시 들어오셨나요? 네, 들어오셨네요. 예. 준비되셨으면 뭐 말씀을 잠깐 주세요. 예. 네. 텍사스에 있는 미드웨스턴 주립대학교에서 근무하고 네, 저는 어린이랑 광고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는 그 웬디스랑 포트나이스 결합해서 이게 큰 이슈거든요. 메시지는 웬디스는 거기서 이제 유저들이 냉장고를 부수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해서 되게 큰 반응을 얻었고, 그리고 최근에 깐느 광고제에서 이게 대상을 받아서 미래의 어떤 광고의 하나의 큰 포맷으로 되게 이슈화가 된 적이 있고, 저도 수업 시간에 이거에 관련해서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광고, 이게 메타버스랑 이런 광고 그리고 게임에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메타버스가 이렇게 이제 점점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저는 어린이랑 특히 메타버스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은 초등학생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광고와 브랜드를 접하는 거에 관련해서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를 할까라는 쪽도 생각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요? 최근에 기존에 있는 광고 리터러시라든지 미디어 리터러시 같은 연구들이 초등학생들이 이런 거를 봤을 때, 예를 들면은 그 게임 속에서 브랜드를 봤을 때 이게 광고인지 컨텐츠인지 구별을 어떻게 하며,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학계라든지 그리고 교육자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 교육을 시킬지에 대한 질문이 좀 들었고, 저는 이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메타버스 그리고 광고 리터러시랑 관련해서 발전을 시켜서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혹시 배 교수님께서 이쪽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의견 있으시면은 네. 청소년 보호 관련된 얘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제가 마이크가 꺼져. 예, 지금 그렇게 예. 저는 솔직히 청소년 보호보다는 이게 이제 상업적인 활성화 쪽에 좀 많이 있는 쪽으로 좀 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웬디스하고 하는 뿐만 아니라 되게 영향을 받는데, 지금 버버리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버스 안에서, 포트나이트 안에서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버버리 서핑 의상을 팝니다. 근데 정말 초등학생이나 이런 데 구분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시기 나름일 것 같은데, 연구는 더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제재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왜냐면 친구들은 아직까지 초등학생이나